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이편한 부동산입니다. 예, 여러분을 향해 돌진하는 그런 토요일 오전 11시입니다. 딱 11시네요. 자, 보시면은 알 수 있는 환자혁명,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입니다. 자, 봅시다. 환자혁명, 예. 자, 이 환자혁명 조한경 지음. 약과 병원에 의존하던 건강 주권을 회복하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과 병원에 의존하던 건강 주권을 회복하라. 건강 주권이 회복이 될까요? 우리는 건강 주권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네이버에 환자혁명이라고 검색을 걸었습니다. 자, 많이 있겠죠? 판매하는 책도 있고. 자, 문자가 왔네요. 잠깐 보고 갑시다. 환자혁명이라고. 자, 보시 블로그에 보면 환자혁명 조한경 에디터, 환자혁명 저자 닥터조의 강연 후기. 건강을 담보 잡히지 말라. 환자혁명 3일 전에 올렸네. 누가 당뇨 치료가 가능하다. 환자혁명 2019년. 환자혁명 조한경. 환자혁명 저자 강의에 다녀왔어요. 3일 전. 자, 한번 내용을 한번 볼까요? 블로그 내용을. 2019년 6월 4일 부천 아이쿱 생협 시민 열린 강좌 환자혁명 닥터 조한경 강연 유튜브 채널 닥터 조슈아 조 운영 천만 조회수 기록 환자혁명 닥터 조한경 2019년 6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 베스트셀러 환자혁명 많이 팔렸나 봅니다. 베스트셀러. 저자인 닥터 조한경님 강연에 다녀왔어요. 지난번 아이쿱 생협에서 주관한 우리 아이 디지털 문화 이해하기 강연이 너무 좋아서 아이쿱 생협에서 주관한 열린 강좌를 또 신청했죠. 신경 써서 선정해 주시는 무료 강의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우선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는지. 건강. 먹을거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맞죠?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데 시간을 쓰는 비율이 늘어나게 되지요. 늦은 때는 없다 하지만 대사증후군이 보이거나 병에 걸리거나 건강을 찾으려면 너무 오랜 시간과 돈과 힘이 들죠. 미리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게 남는 장사인 것 같아요. 내가 먹은 것이 나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말을 알고 있네요. 저도 어릴 때는 가만히 있어도 당연히 건강한 줄 알았어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강이라고 따로 한 적이 없이 크면서 아프지 않으니까요. 그러다가 25살 만화가로 데뷔하고 하루 종일 1년 정도를 밥 먹고 자는 시간 빼고 만화 그려대다 보니 체력이 점점 떨어져 언젠가는 집 앞 슈퍼에 가는 것도 힘들 지경이 되었어요. 내가 나를 몰랐을 뿐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이 팔다리가 너무 말랐다고 해서 들여다보니 그동안 몸에 있던 근육이 싹 빠져버렸죠. 예, 근육이 싹 빠져버렸죠. 예. 한번 빠진 근육은 쉽사리 붙지 않았어요. 원고 마감이 이어지는 생활을 몇 년 반복했고 긴 장편 작품 나는 사슴이다. 이분이 사슴이다를 쓰시는가 봅니다. 끝나갈 쯤 아이가 생겼어요. 여자분인가 보네요. 남자분일까요? 여자분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육아에 정신이 없던 나날을 보내니
따로 운동은 꿈도 못 꿨죠. 아이를 낳고 가장 힘들었던 것도 우량아급 튼튼한 두 아들을 얻고 앉는 일이 있었어요. 아유. 자, 환자혁명 책을 읽고 새로 알게 된 사실은 너무 많지만 빡, 뻑하고 들어온 부분, 혈관 안에도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혈관 안에도 근육이 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약해지잖아요. 혈관 건강에 유산소 운동이 중요한데요. 혈관 근육이 약해지면 조력자 없이 심장 혼자서 펌프질을 해야 해서 혈압이 높아지는 구조라고 합니다. 오, 그러네요. 그래서 제 주변에 수영을 오래 한 분들의 체력이 좋구나 생각했어요. 얼마 전에 읽은 걷는 사람 하정우 배우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배우가 그렇게 건강하구나 생각에 꼬리를 물고 지중해 부자에서 가슴을 딱 쳤던 문장이 마음에 파고들었어요. 성공을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노력, 도전, 성취가 아니라 체력이다. 예. 이분이 조한경 닥터 조입니다. 강연 예약을 해놓고 도서관 환자혁명을 대여해서 일주일간 읽었어요. 꾸준히 건강 먹을거리를 찾고 있는데 환자혁명은 우리 몸에 대해 현재의 의학과 병원 구조의 집단주의에 대해 깊은 통찰을 주었어요. 그동안 읽은 책들과는 교차점이 일치하는 부분도 많아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하는 마음이 쌓이는 역할을 해주는 환자혁명을 강추합니다. 자, 여기서 기능의학에 대한 무엇인가? 이 닥터조의 기능의학. 현재 현대의학은 진단의학이다. 진단의학이랍니다. 진단이 점점 세분화되고 병명이 많아진다. 수치에 들어오면 환자가 되는 것이고 이때부터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하는 구조다. 그 수치를 어떤 집단이 얼마나 고심해서 정하고 있는지 따져볼 일이다. 기능의학은 진단한 병의 원인을 밝혀내는 의학이다. 현대 서양에서는 기능의학이 활발해지고 있고 배우는 의사들과 늘어나고 있다. 기능의학은 진단부터 다르게 접근한다. 오, 봅시다. 질문을 바꿔보자. 왜 최근에 당뇨, 암, 골다공증, 아토피, 치매, 자궁, 근종이 늘어날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현대의학은 원인이 달라도 진단은 똑같다. 암에 걸리면 왜 암에 걸렸는지,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중요하다고 말해주지 않고 아무런 처방이 없다. 그저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할 뿐이다. 예를 들어 우울증 진단을 하면 우울증 치료를 한다. 우울증의 원인이 다양하다. 갑상선 약을 장기 복용해서도 일 수 있고 심리적으로 큰 일을 겪을 수도 있다. 기능의학은 우울증의 원인을 찾아 치료를 접근하는 의학이다. 현재 병원 의사 치료는 법과 지식의 한계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염증이 당뇨, 위장, 편두통 등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이 된다. 당뇨, 원인은 인슐린 저항이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이 만들어낸다. 당뇨 환자는 다 들어봤다. LDL, HDL, LDL, 저밀도 지단백질, 간헐적 단식.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당뇨 환자의 경우 당뇨약을 먹는 건 혈당만 관리하는 것이고 당뇨는 계속 진행된다. 현재 병원에서는 치료는 치료가 아니라 관리이다. 당뇨를 만성질환으로 보고 있다. 당뇨 환자가 간헐적 단식을 하면 혈당 쇼크가 올 수 있다. 약을 복용하며 굶는 것은 좋지 않다. 기능의학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해 나가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간헐적 단식을 무리하게 시작하지 말고 혈당을 체크해서 기록해서 변화 양상을 본다.
번째, 당질 제한식이 먼저다. 둘째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나간다. 저탄고지, 탄수화물은 적게, 지방은 많이. 가공식품, 식품 첨가물을 먹지 않는 게 먼저다. 좋은 지방을 먹어야 한다. 기능의학 병원은 어디에 있나? 닥터 조이, 당부하고 싶은 말. 한번 읽어봅시다. 닥터 조이, 당부하고 싶은 말. 소방관이 와서 구해주는데 불 지르고 전화해서 구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일까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선택의 부분이 있는데 그 많은 선택을 의사에게만 맡긴다. 먹을거리, 생활습관 바꾸지 않고 의사에게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또 불지르고 전화해서 구해달라는 격이다. 의료 소비자로서의 개념을 가져야 한다.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생산자는 바뀌지 않는다. 예, 동의합니다. 환자혁명. 연은이님, 함께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요. 2019년 6월 4일. 닥터조. 예, 이분인가 보네요. 예, 글 잘 봤습니다. 아, 자, 환자혁명에는 여러 가지 장들이 있는데 제 6장에 보면은 환자혁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한번 비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만, 영양 과다가 아니라 영양 결핍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비만은 과다가 아니고 결핍이다. 예,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의 일정을 잡고 연례 행사처럼 캠페인처럼 전투에 돌입하듯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연히 잘못된 방법이다. 네, 다이어트와 체중 감량을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실패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단기간 동안 체중 감량만 집중했기 때문에 요요 현상이 발생한다. 하지만 체중 감량 후 다시 체중을 회복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고 예측 가능한 현상일 뿐이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절대 치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과의 전쟁 절대 안 된다. 전쟁을 치르면 어떻게 되겠는가? 둘 다 죽는다. 이긴 자도 피해를 입고 그러므로 다이어트 개념을 바꿔야 한다. 개념을 바꾸라고 합니다. 몸이 정상되면 체중도 정상이 된다. 예, 맞습니다. 몸이 정상이 되면 연필을 갖고 와서 한번 줄을 그어보겠습니다. 또 돌아왔습니다. 마이크가 떨어졌습니다. 마이크를 다시 꽂고 몸이 정상이 되면 체중도 정상이 되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우리 몸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체중이 비정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몸이 정상이 되면 우리 체중도 원상으로 돌아옵니다. 몸이 정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 몸의 장기가 정상이지 않다는 것이고 몸의 장기가 기능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혈압도 당뇨도 당연히 정상이 된다. 예, 맞습니다. 바꿔 말하면 비만은 단순한 미용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죠? 건강의 문제 맞습니다. 비만은 건강의 문제입니다. 수많은 만성질환과 연관되어 있다. 미국에서 비만은 흡연자와 같은 건강보험 프리미엄이 발생한다. 흡연과 같은 고위험군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살을 빼야 하는 이유는 수도 없이 많다. 그런데 살을 빼는 게 왜 이토록 어려운가? 어려울까죠. 관심이 없어서인 듯
서는 아닌 듯 싶다. 잘못된 정보들이 난무하기 때문이다. 하지 말아야 할 것만 골라 하니 살이 찔 수밖에. 전문가들도 아직 답을 내리지 못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 일반인들은 더 헷갈린다. 최근에 저탄고지 논란이 좋은 예다. 저탄고지? 일부 의사는 저탄고지를 지지하는 반면 대한비만학회를 비롯한 5개 의학회에서는 반대 성명을 내놓을 정도로 의견이 다르다. 이렇듯 환자들은 연구자, 의사, 영양학자, 과학자에 대한 신뢰가 크지만 질병이나 인체에 대한 인류의 이해도는 아직 낮다. 아직도 모르는 게 훨씬 많다. 지식의 한계가 있고 전문인들도 편향된 정보를 접하다 보니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많다. 결과는 끊임없는 다이어트와의 시도, 실패의 반복이다. 다이어트 산업은 계속 흥하고 사람들은 점점 뚱뚱해져 가는 사회가 된 것이다. 사회적 비용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다이어트에 관한 정보는 온라인과 주변에 넘쳐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엉터리다. 엉터리라고 합니다. 엉터리. 잘못된 정보 혹은 철진한 낡은 정보들이다. 이미 과학적으로 틀렸음이 입증된 경우도 많다. 그럴 땐 정보는 살을 빼는데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비만 또는 살이 찌는 문제에 대한 가장 큰 오해들을 찾아 풀어보았다. 지금 시간 오전 11시 17분이네요. 또 중간 제목을 보겠습니다. 영양 과다가 아니라 영양 결핍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만을 영양 결핍으로 보는 것, 저는 동의합니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배고픔을 참을 수 없다고 호소한다. 자꾸 배가 고픈 이유는 뭘까? 먹어도 계속 배가 고픈 이유가 무엇일까? 위가 커서 그걸 채우려고 그러는 게 절대 아니다. 우리 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고 에너지를 만들어 사용하려면 필요한 무언가가 있다. 우리 뇌가 인지, 판단, 기억 등을 정상적으로 하고 몸에서 정상적으로 호르몬을 생성하고 분비하며 정상적으로 효소 활동이 일어나려면 결국 필요한 원재료, 즉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영양소들이다. 이걸 원재료라고 표현합니다. 필요한 영양소와 환경만 제공하면 우리 몸은 건강하게 작동된다. 그야말로 간단하다. 몸이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필요로 할 때, 즉 영양소 보충이 필요할 때 우리 몸은 뇌에 신호를 보낸다. 영양소는 한 가지밖에 없다. 바로 배고픔이다. 신호는 한 가지밖에 없다. 배고픔으로. 마그네슘이 부족해도 비타민 B가 부족해도 배고픔 신호를 보낸다. 음식을 섭취해서 영양소를 공급해 달라는 신호다. 이럴 때 우리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공급해 주지 않고 쓸데없는 칼로리만 제공해 준다. 현대인의 식습관이 이렇다. 아침에 일어나 시리얼이나 토스트에 우유 한 잔을 마시고 점심에 짜장면이나 김밥, 햄버거로 때우고 저녁에 삼겹살을 구워 먹었다면 필요한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흡수할 시간이 언제 있었을까? 진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식품 첨가물로 만들어진 음식과 유사한 정체불명의 물질을 먹은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금세 또 배가 고프다는 신호를 보낼 수밖에 없다. 앉은 자리에서 2000칼로리를 먹어치워도 영양분이 없는 음식이라면 몇 시간 후에 다시 배고플 수밖에 없다. 반면 영양소가 충분히 공급된다면 600칼로리만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다. 따라서 비만 환자들은 사실 영양 결핍 환자들이다. 영양 공급이 충분하면 살찌지 않고 살찌면 임신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영양 결핍이기 때문이다. 아이의 정상적인 발육이 어려우리라는 것을 자연히 아는 것이다. 비만은 결핍이다. 동의하십니까? 예.
오늘 환자혁명에서 비만에 대해서 잠깐 봤는데 비만은 결핍이다. 예. 비만은 어떤 표현이 있었죠? 건강의 문제다. 예. 비만으로 인해서 질병이 찾아오고요. 비만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비만, 예, 결핍입니다. 결핍을 해결하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다시 한번 연구해서 또 한번 얘기를 나누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혁명, 예, 책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지에 붙어 있는 약과 병원에 의존하던 건강 주권을 회복하라. 건강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며 알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공부를 통해서 스스로 건강 주권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오전 즐거운 그런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